호텔 카르디아와 비밀의 방. 권혁진 글, 안병현 그림. 라곰스쿨. (707호) 둥둥 베개와 파자마 파티. 안 돼. 다른 집에서 자는 건 절대 금지야. 아빠의 말에 주윤이의 까만 눈썹이 성충이처럼 꿈틀거렸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다른 애들은 다 모인단 말이야. 왜 나만 안 되는데? 주윤이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에 처음으로 파자마 파티를 열기로 약속했다. 한 집에 다 같이 모여 맛있는 간식도 나눠 먹고 게임도 하면서 밤새 수다를 떨 계획이었다. 생각만 해도 꿈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허락을 받았지만 주윤이만 부모님 반대로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이다. 대학생 될 때까지는 절대 외박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아빠는 팔짱을 굳게 낀 채 한 채 양보도 없는 표정을 지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애절한 눈빛으로 주윤이는 엄마를 바라봤지만 엄마도 고개를 휙 돌려 시선을 외면해버렸다. 주윤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꾹 참았다. 나만 홀로 보내는 쓸쓸한 크리스마스. 친구들이 모여 깔깔대며 즐거워할 모습을 상상하니 더 분통이 터졌다. 조윤이는 엄마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와버렸다. 진짜 짜증나. 엄마 아빠가 허락 안 해줬어. 조윤이는 가장 친한 친구인 서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서글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아는 몇 분이 지나도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막상 밖으로 나왔지만 주윤이는 갈 곳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아파트 놀이터 주변을 서성이며 서아의 답을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 띵동 하고 메시지 알림이 왔다. 당연히 서하겠지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알 수 없는 사용자였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스팸 메시지는 보지도 않고 지웠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된 외로운 기분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알 수 없는 사용자. 알림톡 도착. 안녕하세요. 특별한 당신을 호텔 카르디아에 초대합니다. 오늘 밤 달이 뜨기 전까지 아래 장소로 와주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호텔 지배인 엘라. 지도에 표시된 장소는 여기서 그리 먼 곳은 아니었다. 그 근처에는 주윤이가 붕어빵을 자주 사 먹는 가판대도 있다. 그 옆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하나 있다. 거기에 호텔이 있을 리가 없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잔뜩 짜증이 나서 서아가 메시지를 읽었나 확인해 보았는데 여전히 서아는 읽지 않고 있었다. 같이 놀 사람도 없는데 한번 가봐? 주윤이는 메시지의 약도를 보면서 어두운 골목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꼬불꼬불한 길을 걷다가 오른쪽으로 꺾고 다시 왼쪽으로 꺾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모퉁이를 돌아선 순간이었다. 이 약도가 맞는다면 이 앞에 호텔이 있어야 했다. 뭐야? 조윤이는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다. 그곳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누가 이렇게 열심히 장난을 친 거야? 주윤이는 씩씩거리면서 막힌 벽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그런데 벽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았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스마트폰 손전등 불빛을 비춰보았다. 벽에는 마치 유럽의 오래된 성처럼 고풍스러운 호텔이 그려져 있었다. 진짜 호텔이 아니고 그림? 정말 제대로 속았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잠깐. 호텔 그림 한 구석에 검은색과 하얀색이 뒤섞인 문양이 보였다. 이건 분명 QR코드였다. 여기까지 속고 왔으니 마지막까지 한 번은 더 속아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주윤이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은 순간이었다. 눈앞에서 번쩍하고 빛이 일어났다. 너무 눈부셔서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뜬 순간 도저히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벽화 속에 있던 호텔이 눈앞에 그대로 나타났다. 20층, 아니 30층도 좋게 넘을 정도로 높고 큰 건물이었다. 오렌지색 조명이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흘러나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마치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치형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정말 호텔인 거야? 주윤이가 호텔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로비 한가운데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데스크가 눈에 들어왔다. 기껏해야 주윤이 또래로 보이는 연보랏빛 단발머리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고개를 살짝 움직일 때마다 머리에서 은빛 가루가 흩날렸다. 여자아이는 주윤이를 보고는 생긋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려 보이는 인상과 달리 그 미소에는 기품이 있었다. 마치 수백 년 동안 고객들을 맞이해온 호텔 지배인처럼. 안녕하세요, 고객님. 호텔 카르디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호텔의 지배인 엘라입니다. 네. 주윤이에게 조금 전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 맞았다. 어딘지 신비로워 보였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주윤이요. 이주윤. 엘라는 마치 누군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주윤이의 얼굴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이 얼굴을 빤히 바라보니 주윤이는 조금 당혹스러웠다. 이런 곳에서 대체 나를 왜 초대한 거지? 오늘 예약하신 분이 맞네요. 여기는 어른들은 입장할 수 없는 어린이 전용 호텔입니다. 네? 오늘 예약된 객실은 707호, 둥둥베개와 파자마 파티방이네요. 어린이 전용? 둥둥베개? 주은이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강아지만 갈 수 있는 반려견 호텔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어린이 전용 호텔은 처음 들어보았다. 게다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니. 주윤이에겐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다. 참, 노란색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죠? 엘라는 데스크 위에 놓인 뭔가를 손으로 꾹꾹 눌렀다. 노란색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걸요. 주윤이 반응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엘라가 노란 파자마를 건넸다. 그런데 누가 절 초대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호텔의 영업 비밀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엘라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1층부터 49층과 R층, 지하 1층부터 100층까지 버튼이 있었다. 49층이야 그렇다 해도 지하 100층까지 있는 엘리베이터는 처음이었다. 게다가 지하로 가는 버튼만 이상하게도 숫자가 빨간색으로 쓰여 있었다.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어딘가 수상한 곳에 온 건 아닐까? 7층 도착을 알리는 띵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가장 먼저 701호가 눈에 띄었다. 빨간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곧 707호가 눈앞에 나타났다. 엘라에게 받은 카드키를 문 앞에 대자 띠리릭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누군가가 바삐 달려오는 발걸음이 들렸다. 주윤아, 너도 초대받은 거야? 보라색 파자마 차림을 한 여자아이가 활짝 웃으며 주윤이를 반겨주었다. 분명 익숙한 얼굴이긴 한데 누군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 누군데? 날 알아? 주윤이 말을 들은 여자아이의 표정이 험상궂게 바뀌었다. 엄마한테 너라니. 엄마라고? 그러고 보니 이 아이 엄마랑 쏙 닮았다. 조윤이처럼 4학년일 때의 엄마라면 꼭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았다. 빨리 들어오지 않고 뭐하니? 이번엔 방 안에서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남자아이는 설마? 방 안으로 들어서자 조윤이 또래로 보이는 파란 파자마 차림의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조윤이 아빠를 쏙 닮았다. 뭘 그리 빤히 보니? 아빠 얼굴 처음 봐? 그런데 저보다도 키가 작으시네요. 아빠 키는 조윤이 눈썹 정도에 올 뿐이었다. 내가 원래 초등학생 땐 좀 작았어. 키 좀 작다고 아빠 무시하지 마라. 발끈한 아빠의 모습이 웃겨 조윤이가 입을 틀어막았다. 조윤이도 어느새 노란 파자마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갑자기 왜 초등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 계신 거죠? 이 모든 일이 조윤이에게는 도통 알 수 없는 의문투성이었다. 좀 전에 네가 뛰쳐나가고 나서 우리 둘 다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단다. 혹시라도 네가 수상한 사람한테 납치라도 된 건가 해서 찾아봤더니만 이곳으로 와버렸네. 세 사람 모두 어리둥절한 건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고 이왕 호텔에 온 거 잠깐 놀다 갈까? 침대에 누우려던 아빠가 베개를 감싼 포장지를 발견했다. 둥둥 베개. 가랑이 사이에 베개를 끼워 보세요. 잊지 못할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베개를 가랑이에 끼우라니 이건 또 뭐야? 툴툴거리면서도 아빠는 포장지를 벗기더니 새하얀 베개를 가랑이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인가?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베개가 서서히 위로 떠오른 것이다.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는 거짓말처럼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신기해하는 표정으로 옆에 놓인 다른 베개 하나를 낚아채더니 조윤이에게 던졌다. 조윤이는 베개를 양손으로 겨우 받아들었다. 베개바람에 앞머리가 휘날렸다. 뭐해? 너도 빨리 올라타. 나도? 잠시 머뭇거리던 조윤이도 가랑이 사이에 베개를 슬며시 밀어넣어 보았다. 그러자 몸이 서서히 위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마치 놀이기구에 올라탄 것 같았다.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넘어질 것만 같았다. 아, 떨어질 것 같아. 조윤이는 균형 잡기가 어려워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윤아, 처음 두발 자전거 탔을 때를 떠올려봐.
아빠의 말에 조윤이가 눈을 감고 찬찬히 정신을 집중했다. 아빠와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탔던 7살 때를 떠올려 보았다. 뒤에서 붙잡고 있던 아빠가 손을 놓은 것도 모르고 자연스레 앞으로 달려나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였다. 퍽! 뭔가에 머리를 부딪힌 조윤희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 손에 다른 베개를 든 아빠가 조윤희 머리를 친 곳이다. 아빠는 깔깔 웃고 있었다. 야! 아니, 아빠! 진짜 치사하게 왜 그러는 거예요? 심술이 난 조윤희도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한 구석에 베개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 베개들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조윤희가 올라탄 베개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로 날아갔다. 마치 요술빗자루를 탄 마녀가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어느새 엄마도 베개에 올라타더니 한 손에 베개를 움켜쥐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이제 본격적인 베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아빠가 엄마와 서로 베개를 휘두르며 싸우고 있을 때였다. 조윤이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서 아빠의 뒤통수를 한 대 쳤다. 이 녀석이? 이번엔 아빠가 휙 날아오르더니 조윤이 옆구리를 노렸다. 조윤이는 몸을 살짝 낮춰서 공격을 피했다. 금세 둥둥 베개와 한 몸이라도 된 것처럼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엔 조윤이가 아빠를 향해 돌진해 나갔다. 엄마는 그때를 틈타 아빠의 뒤를 노렸다. 으악, 잠깐만! 조윤이와 엄마가 앞뒤에서 아빠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수세에 몰린 아빠는 결국 베개에서 침대로 뚝 떨어졌다. 항복! 자, 이제 우리 둘뿐인가? 조윤이는 절대 질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양손에 베개를 하나씩 움켜쥐었다. 엄마와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양손을 마구 휘두르며 서로를 공격했다. 눈앞에는 터져버린 베개에서 빠져나온 깃털들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조윤이와 엄마는 앞이 보이질 않아 균형을 잃고 말았다. 아, 푹 쉬네. 조윤이와 엄마가 동시에 침대 위로 떨어졌다. 세 아이는 동시에 웃기 시작했다. 이런 싸움이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저녁도 안 먹었잖아. 엄마의 말에 아빠가 답했다. 저길 봐봐. 아빠가 가리킨 화장실 옆에는 큼직한 자판기가 한 대 놓여 있었다. 거기엔 밤에만 운영되는 야식 자판기라 쓰여 있었다. 치킨, 마라탕, 떡볶이, 와삭집까지 조윤이가 좋아하는 온갖 메뉴가 잔뜩 쓰여 있었다. 치킨도 자판기로 나온다고? 냉큼 가까이 달려간 조윤이가 치킨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먼저 치킨 종류를 고르라는 말이 나왔다. 조윤이는 평소 좋아하는 아니오 아니오 치킨을 눌렀다. 맛은 양념으로 선택하자 자판기 배출구로 따끈따끈한 치킨 한 마리가 나왔다. 치킨만 먹기엔 아쉽지. 마라탕, 떡볶이, 와삭집까지 조윤이가 돌아가며 버튼을 하나씩 다 눌러버렸다. 그러곤 와삭집을 과자봉지에서 꺼내어 양손으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위에 과자가루를 살살 뿌렸다. 조윤아, 음식에다 괴상한 짓 좀 하지 말랬지? 엄마도 일단 드셔보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엄마가 조윤이를 한번 흘겨보고는 과자가루가 잔뜩 뿌려진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가 입에 빨간 양념을 잔뜩 묻히며 떡볶이를 입으로 밀어 넣었다. 어머, 이거 맛있네. 거봐요, 엄마. 어린이가 되면 엄마도 이런 음식 좋아한다니까요. 정말 맛있죠? 세 사람은 야식 자판기에서 나온 음식들을 테이블에 한가득 올려놓고 둘러앉았다. 아빠가 마라탕을 한 입 먹고는 매워서 혀를 내밀며 말했다. 파자마 파티가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네. 하긴 나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모여 노는 게 가장 행복했지. 주윤이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깐 말이지. 이렇게 신나는 줄 알았으면 엄마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해볼걸. 엄마 아빠도 주은이처럼 파자마 파티는 처음인 것 같았다. 우리 여기서 밤새도록 같이 놀까? 엄마가 주윤이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얼른 가서 자라고 했을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다니 놀랄 일이었다. 몸이 어린이가 되면 마음도 어린이처럼 변하는 걸까? 주윤이가 엄마에게 말했다. 그런데 엄마, 내일 출근해야 하지 않아요? 아, 맞다. 내가 미쳤지. 어린이가 되었다고 출근하는 것도 잊고 있었네.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놓인 음식을 끝도 없이 집어먹었다. 뭐가 그리 재밌는지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서도 밤새 깔깔대며 웃었다. 그러던 중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다. 여기가 어디지? 아침 햇살에 주은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지난밤의 환상 같은 일들이 떠올랐다.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금 누워있는 곳은 주윤이 방의 침대였다. 설마 꿈이었나? 주윤이가 살짝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아빠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어딘지 모르게 두 분이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주윤아, 잠깐 이리 좀 와서 앉아볼래? 아빠의 부름에 주윤이가 쪼르륵 달려갔다. 오늘 꼭 할 말이 있어서 말이지. 그게 뭔데요? 주윤이가 침을 꿀꺽 삼켰다. 호랑이처럼 엄격한 아빠가 불러 세울 때면 꼭 긴장하고 난다. 친구들이랑 파자마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지? 아빠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실까 했는데 아빠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셨다. 아빠가 네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도 뜻깊은 일이지. 우리 집에서 여는 파자마 파티라면 허락해주마. 대신 밤 12시 전에는 모두 자야 한다. 주변 이웃한테 피해주지 않도록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우와, 정말이죠? 오늘 만우절 아니죠? 야! 주윤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소파 위에서 방방 뛰었다. 친구들과의 파자마 파티라니. 그런데 어젯밤 일은 꿈이었던 걸까? 문득 엘라의 미소 짓는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금세 사라져버렸다. 이번에도 노란 파자마를 입을까? 아니면 핑크색? 조윤이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호텔 카르디아의 비밀 1.
호텔 카르디아는 어른도 입장 가능합니다. 단 어렸을 때의 모습 그대로.